네,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벡터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교과서 2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2페이지 위쪽 상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벡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서 쭉 보면은 평면 운동의 기술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예요. 위치 벡터라는 것은 뭐냐? 원점에서 물체까지의 위치를 나타낸 벡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 b라든가 x, y라든가 이런 좌표상으로 나타낼 텐데 여기 있죠. R1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XY 평면에 R1이라는 점이 있고요. R2라는 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R1까지 이은 것, 이것이 위치 벡터예요. 원점에서 R2까지 이은 것, 이것이 위치 벡터입니다. 그럼 변이 벡터는 뭐냐? 변이 벡터나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2학년 때.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얘가 변이가 됩니다. 델타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됩니다. R2 마이너스 R1. 방법은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R1 벡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R2 벡터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R1을 뒤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해서 얘네 두 개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얘가 새로운 델타 R, R2-R1 벡터가 되죠. 어때요? 같죠? 크기가 지금 다르게 그려서 그런데 스케일이 같다면 얘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벡터의 합을 할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고 빼기를 할 때는 하나를 뒤로 보내던가 아니면 R1에서 R2로 이어주면 되는데 왜 이어주기만 하면 되냐면 얘가 처음 위치고 얘가 나중 위치고 변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얼마나 이동했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R2-R1이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게 처음이니까 처음 거에서 나중 거까지의 직선거리라는 거죠. 그게 델타 R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잘 쓰지 않아요. 왜 잘 쓰지 않냐면 보통은 R1 지점을 얼마로 놓냐면 0으로 놓죠. R1 지점을 0으로 놓고 좌표를 여기다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X, Y 그려주면은 이렇게 가거든요. 직선거리.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R1을 0으로 잡기 때문에 이 위치 벡터라는 게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를 잡아놓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처음 위치를 보통은 0으로 놓기 때문에 근데 처음 위치가 0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델타 R이라고 하고요. R2에서 R1을 뺀 이 값이 변이 벡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형이 가능하겠죠.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이 위치 대신에 속력을 넣어줘도 되겠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넣어줘도 되고요. 변이 벡터를 구했기 때문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준 것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돼요? 속도가 되겠죠. 평균 속도가 되겠죠. 평균 속도. 이제 그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균 속도 벡터 어떻게 구하냐? 지금 얘기했죠. V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델타 t죠. 델타 t 초 동안 R1에서 R2까지 갔을 때 혹은 델타 t는 정확히는 T2-T1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일정한 시간 동안 변이 벡터. 위치의 변화량. 그것이 평균 속도가 될 테고요. 지금 순간 속도 있습니다. 순간 속도. 순간 속도는 뭐냐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얘는
측정하는 거죠. 순간 속도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한 지점에서 접선입니다. 접선 방향으로의 벡터입니다. 접선 방향으로의 벡터. 요 요것이 순간 속도가 됩니다. 이거 순간 속도. 그래서 얘를 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X축, Y축 좌표 평면으로 그려놓으면 투영을 해서 얘가 하나, 두 개가 되겠죠. V의 X 벡터, V의 Y 벡터.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Vx 플러스 V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Vx는 V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고요. Vy는 V 사인 세타라고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했던 거니까 한번 하면서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속도 변화량의 얘기입니다. 속도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의 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하면 1번 지점에서 접선 방향, 탁탁탁탁 이렇게 되겠죠. 얘를 V1이라고 하고요. 2번 지점에서 속도, 접선 방향으로 하면 얘를 V2 벡터라고 해보죠.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 속도 변화량을 구할 거예요.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겠죠. V2에서 V1을 빼주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델타 V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뭐냐면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V2 벡터를 그대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얘가 V2 벡터가 될 테고 이건 어떻게 고요? 이제 1번에서 2번 쪽으로 직선을 그리면 얘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델타 V. 그러면 이 델타 V를 구했죠. 크기는 이만큼이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변화량을 알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도 변화량. 1초 동안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란 말이죠. 그것도 이제 평균 가속도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걸린 시간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t분의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시간만 나눠주면은 이것은 가속도가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은 결국에 가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시간은 벡터가 아니고 벡터가 지금 v 속도 변화량에 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알려주냐면 나중에 F는 ma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가 가속도의 방향인 속도 변화량의 방향, 이 방향이 결국 누구의 방향이 되냐면 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안쪽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게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시를 하나 둘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운동이 있죠.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 이렇게 운동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려보죠.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갔다가 맨 꼭대기에 도착했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맨 꼭대기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속도가 0이냐면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0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항상 일정합니다. 속도의 크기가 같죠. 이쪽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속도가 제일 컸다가 그 다음에는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0이 되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조금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더 커지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벡터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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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뭐냐면,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속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 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속도 변화량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게 이쪽 방향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쪽 방향인데, 뭘 아느냐면 사실 얘네들이 이쪽으로는 X축으로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높이가 아니라 이 너비가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 2번 쪽으로 떨어뜨려주는 요것이 속도 변화량이 되죠. 델타 V. 근데 아까 그랬죠? 델타 V는 누구랑 방향이 같냐면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그 가속도의 방향은 결국에 누구의 방향과 같아요? 힘의 방향과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알죠. 포물선 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냐면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의 방향은 어디냐면, 그렇죠, 아랫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측한 얘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 벡터, 변이 벡터, 그 다음에 속도 벡터,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 벡터,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